자, 오늘은 스윙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멘붕 오시는 분들 바로 회복시켜주는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스윙을 하프나 4분 3으로 줄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발뛰기인데 오른발을 뛰셔서 왼발에다 붙이는 느낌으로 무릎을 붙이시고 발바닥이 다 뛸 때까지 완전 떼서 좌양좌를 해주세요. 요거 50번 해주세요. 50번. 세 번째는 본인이 하시는 편안한 피니시를 하시고 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멈추세요. 하고 무조건 쓴 다음에 교정을 합니다. 왼쪽 어깨 위치가 일직선, 팔은 정삼각형 모양을 만드시고 손의 위치는 왼쪽 귀 좌측 상단에다 들고 있는 느낌, 채를 이렇게 들고 계시고 아까 했던 오른발 뛰기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10초 서 있기, 이거를 50번 또 해주세요. 세 번째는 공을 직접 치시면서 하면 원래 버릇이 또 나옵니다. 요거를 좀 전에 했던 걸로 교정을 해주세요. 하고 10초 서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치시면은 안 맞던 공이 갑자기 맞으면서 바로 가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오늘은 해보세요. 전편에 오늘 알려드린 레슨 망가진 스윙을 바로 끝. 회복해주는 레슨을 실전에서 한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22세 남자분으로 교정 전 스윙입니다. 뭔가 스윙이 뻣뻣하고 어설프죠? 두 번째 영상은 빈 스윙 연습 후 공 치면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고 서 있는 연습입니다. 이때는 볼이 맞지 않아도 모양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멈춘 후에 손 들고 삼각형 모양으로 교정해주고 정지 동작으로 10초 서서 근육에 기억을 시켜주고 있는 연습입니다. 입으로 숫자를 직접 세주세요. 측면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처음보다 볼도 좀 더 잘 맞고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정 전과 후 비교 사진입니다.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5분 후 아예 너무 잘 맞아서 드라이버로 바로 도전해봤습니다. 우선 빈스윙으로 틀잡기 연습 후 드라이버도 똑같이 잘 맞았습니다. 오후에 저희 아카데미에서 추가 연습한 영상입니다. 스윙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고 일정이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하루 만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연습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오버스윙을 교정하는 제 레슨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버스윙을 교정하는 방법은 첫째, 본인의 정면 풀스윙을 동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백스윙이 얼만큼 오버되는지, 헤드가 얼마나 넘어간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본인의 하프스윙을 하나 만듭니다. 하프스윙은 백스윙이 우선 이 가슴 정도 되게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을 사진을 하나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이 모양을 확인하시고 외워 놓으세요. 세 번째는 이 하프스윙을 갖고 공을 3번 세게 치십니다. 피니시까지 다 하셔서 이걸 동영상을 찍습니다. 자, 동영상 찍은 다음에 확인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스스로. 나는 분명히 이번 스윙을 작게 해서 백스윙을 반만 했어. 이런 느낌이 드실 경우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스윙이 아니고 아마 아주 이쁜 정면 백스윙 풀이 나와 있으실 겁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본인이 백스윙을 얼만큼 했을 때 풀이 나오는지 이걸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인지하셔야지 이 연습을 자꾸 해서 백스윙을 줄이는 연습이 스스로가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교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레슨 끝! 본인의 풀스윙으로 백스윙이 어디까지 가는지 동영상 하나 찍어 놓습니다. 그 후에 하프스윙을 하나 만들어서 머릿속에 인지시켜 놓으시고 그 하프스윙으로 공을 치게 합니다. 치신 후에 본인이 정말로 하프스윙을 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하프스윙을 했을 경우에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랬던 백스윙이 이렇게 작게 정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연습을 시킵니다. 그럼 백스윙 크기가 적당한 풀스윙에서 계속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백스윙이 얼만큼 크기를 들었을 때 내가 풀이 나오는지 이거를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인지를 통해서 스윙을 하셔야지 내가 백스윙을 오버하지 않고 이 정도 크기에서 스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으로 백스윙 오버스윙 된 것을 한번 잡아보세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레슨 끝. 오늘부터 스윙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시리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테이션을 5개를 만드실 건데요. 스윙의 스테이션은 어드레스, 테이크백, 백스윙 탑, 임팩트, 피니쉬 이렇게 5개가 될 겁니다. 오늘부터 배우실 거는 테이크백을 배우실 건데요. 테이크백은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우측으로 90도 찌르는 느낌으로 왼손을 찌르는 느낌으로 90도 오른쪽을 향합니다. 이때 채는 땅하고 수평이 되시고 자, 팔은 45도 밑을 향합니다. 페이스하고 손등은 정면을 보시게 될 것이고 날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날이 엎어지면 훅이 나시고 열리면 슬라이스가 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크백이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깨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테이크백이 나오셔서 체중이 오른발로 이동이 다 되고 이런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보통 팔로만 이렇게 테이크백하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백스윙 탑 때 몸이 뒤집어지시게 됩니다. 자, 오른팔을 피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오니까 꼭 어깨 턴했을 때 수평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백스윙 탑 만드는 모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편에 우리가 테이크백을 배웠는데요. 테이크백을 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접으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손목을 접으시게 됩니다. 또 팔꿈치 접고 손목 접고 그러면은 헤드가 자연스러운 원을 그리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가 목 뒤에서 일직선 수평이 되게 됩니다. 그때 여기는 이런 공간이 생기시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실 경우에 우리가 테이크백 한 상태에서 어깨가 하나가 더 자동으로 더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턴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팔을 잘 접으시면은. 자, 이 상태에서 우측에서 보시면은 요 체 각도와 평면으로 수평이 하나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백을 거쳐서 그 각 그대로 45도로 올라가서 풀이 되셨을 때 손하고 체가 일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체가 헤드가 안 보일 정도까지 갑니다. 헤드가 앞으로 넘어가는 걸 오버스윙이니까 조심하시고 팔꿈치 벌리시면 오버스윙이 됩니다. 자, 오른쪽 팔꿈치는 그냥 받치는 느낌, 오른쪽 팔은 땅을 향한 느낌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임팩트 모양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에서 왼팔을 쭉 펴신 상태로 180도 돌리는 연습을 미리 해주세요. 근육 돌리는 연습입니다. 자, 요걸 해주신 다음에 자, 스윙을 하시고 임팩트 후에 8가지 체크법을 알려드리는데 스윙을 하신 후에 오른쪽 어깨가 절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어깨가 안 나가서 가슴이 그대로 정면을 보고 어깨는 턱보다 뒤에 살짝 내려간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는 왼팔이 팔꿈치가 펴져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손등도 피셔야 됩니다. 또 왼팔을 다 펴주시고 네 번째, 팔이 X자로 붙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손은 허리 위에. 여섯 번째는 체가 타겟 방향에서 왼쪽 편을 향합니다. 일곱 번째는 손보다 채 끝이 올라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7가지의 오른쪽 무릎을 왼쪽에다 붙여서 8번째 하체 넣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C자가 되게 해주시고 체중이 왼발로 90% 이상 넘어가셔야 됩니다. 치시고 나서 이런 모양이 되죠. 프로들은 100% 하는 모양이니까 잘 보고 외우셔서 따라해 보세요. 자, 오늘 레슨 끝. 오늘은 피니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편에 우리가 망가진 스윙 만드는 법에서 한번 배우셨는데요. 피니시 모양은 왼쪽 어깨 위에 삼각형 모양, 그 다음에 스체는 어깨 위를 일직선으로 통과하시고 손의 위치는 왼쪽 귀 좌측 상단에 두시고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에 붙이고 발을 다 띄셔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 이것이 80%짜리 피니시 스테이션입니다. 자, 이 모양을 알고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임팩트 후에 그 길을 찾는 법입니다. 임팩트 후에 보통 분들은 뒤로 피니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뒤로 빼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프 치다가 갑자기 야구하는 분이 많은데 가는 길은 가던 길 그대로 헤드가 올라가서 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길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45도 길이 그냥 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길에서 어깨가 돌면은 체가 45도로 그냥 돌게 돼 있으니까 느낌을 올린다는 느낌을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임팩트 아무리 잘하셔도 픽는 걸 해도 여기서 뒤로 가면 팔을 접게 됩니다. 또 항상 뛰신 후에는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몸을 돌려주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편인 어드레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양다리 중앙에다 공을 맞춰 놓으시고요. 페이스 중앙과 공 중앙을 맞춰 놓습니다. 체가 열리거나 닫히지 않게 놓으시고 이 땅과 지면과 닿는 이 선이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게 놔주세요. 이때 그립이 멈춰지는 지점이 생기는데 이때 다리를 하나씩 벌려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시고 잔발을 띄서 자리를 잡는데 그립과 몸이 주먹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립이 멈춰진 지점에다 그대로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자, 모양은 소문자 Y자으로 손이 살짝 앞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드펄스 해 놓으시는 겁니다. 이때 자, 과도하게 왼쪽에 많이 놓지 마세요. 이런 모양입니다. 왼팔은 꼭 펴시고 오른팔에 힘을 다 빼주세요. 오른팔에 힘이 들어가서 왼팔보다 나오면은 경직이 됩니다. 오른팔 힘 빼주시고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체중은 오른발이 55%, 왼발 45%입니다. 자, 이 상태 그립이 잡힌 상태가 힘이 다 빠지셔야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전체로 힘이 다 빠지니까 어드레스는 털어서 몸을 털어서 힘을 다 빼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그동안 만든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하프 스윙을 만드는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오른손목을 꺾어서 땅하고 수평이 된 90도를 만들어주세요. 자, 요때 왼팔은 항상 펴주시고 오른팔은 팔꿈치와 손목이 다 접힙니다. 이런 모양. 요랑 대칭이 되는 반대쪽 모양에는 두 팔이 다 펴지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X자를 교차시켜주세요. 손목을 힘을 빼고 흔들어주시면 이렇게 손목이 흔들어집니다. 자, 요걸 만드신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했던 택백 쪽으로 손이 하나가 이동을 합니다. 됐죠? 여기서
중간에서 하나가 갔기 때문에 갈 때는 두 개가 가셔야지 대칭이 됩니다. 두 개가 가서 돌려주세요. 그래서 항상 돌아가는 포인트가 왼발 지나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긴 흔듦이 생기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때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은 따라만 다녀주시면 돼요. 머리축은 가만히 두시고 흔드시면은 하프스윙이 하나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 항상 손은 앞에서 앞으로 흔드는 겁니다. 절대 손이 뒤로 안 갑니다. 앞에서 앞으로 흔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전편에 저희가 하프스윙을 흔들어서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하프스윙 흔드는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프의 모든 비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힘 빼는 법, 일관성 있게 스윙하는 법, 타점 잡는 법, 정확히 공 맞추는 법, 체중 이동하는 법, 릴리스하는 법, 채 떨어뜨리는 법,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스윙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 연습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 드릴게요. 티를 하나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우리 했던 그 하프스윙 연습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이때 티에서 같은 소리가 이렇게 나야 됩니다. 짝짝 소리 나죠? 지금 제가 바닥을 보고 있지도 않아도 같은 소리가 나는 거는 일정한 스윙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드라이버도 똑같습니다. 자, 제가 달라진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자, 똑같은 티친 소리가 나죠? 자, 마찬가지고 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드도 같은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윙이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프 스윙을 통해서 모든 채를 다 소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늘 레슨 끝. 그동안 저희가 세션을 만든 이유는 세션을 통해서 몸의 골프 근육을 기억시키고 스윙에서 저절로 나오게 몸에 버릇을 들이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리고 그 세션들을 연결한 것이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하프스윙도 테이크백에서부터 임팩트 모양까지 흔들어 주시면은 하프스윙이 되는 것이고, 우리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 오시면 이렇게 4분의 3스윙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탑에서부터 풀스윙 피니시까지 가시면 풀스윙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세션들 두 개를 연결한 것이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틀만 잘 잡고 계시면은 절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줄넘기를 돌릴 때 꼭지점 두 개를 딱 잡고 돌리시면은 줄이 그대로 돌게 됩니다. 한쪽을 흔들면은 줄도 흔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틀만 딱 일정하면은 절대로 줄이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틀들을 잘 연결하시면은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들이 이게 스윙 만드는 연습들을 많이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또 빈스윙으로 거울 보고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도 이 세션을 만드셔서 틀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오늘 레슨 끝. 여러분들 백스윙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우시죠? 제가 쉽게 만드는 법 알려 드릴게요. 어드레스 하시는 상태에서 제일 좋은 백스윙 탑 모양 하나 만드시고 그 모양까지 한 번에 가는 연습하세요. 한 번에 원샷에. 혹시 잘못되면은 교정해 주시면 되고요. 서이스법 만들고 이걸 계속해서 한 번에 수천 번 하십시오. 이거를 프로들 보면 이거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백스윙 탑을 좋은 모양을 만드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는 과정들이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테이크백은 어디로 가야 되고, 손은 어디로 가야 되고, 어깨턴 언제 넣어야 되고, 코킹 언제 넣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풀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저건 이렇게. 사람들이 오작동을 합니다. 우리 군대 가면 이렇게 걷는 사람들 나오죠. 이게 손도 맞추지, 발도 맞추지, 구령들이 이러니까 복잡하니까 오작동 하는데, 우리도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복잡해지면은 스윙 제대로 된 탑이 나오질 않습니다. 제일 좋은 탑을 만들면은 이 과정들이 다 포함돼서 나옵니다. 이것이 임팩트 모양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피니시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샷에 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습들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생크를 해결하는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크는 보통 이 힐 쪽에 맞는 건데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쓰셨을 때, 이거 어프로치 이렇게 짧은 거 하시다가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길게 잡고 스윙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생크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는 백스윙을 뒤로 빼셔서 차가 이렇게 열려서 들어올 때, 이때 생크가 많이 납니다. 세 번째는 칠 때 몸이 앞으로 딸려 들어가서 안쪽에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 생크 나셨을 때는 해결책은 가까이 쓰신 분들 일단 뒤로 한 번가로 물러서 스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상으로 맞으시면 그렇게 계속 치시면 되고요. 그래도 생크가 나시는 분들은 백스윙이 원인인데, 요거 테이크백을 앞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해서 치는 연습했는데, 여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정상적인 백스윙 하신 다음에 어드레스를 해보실 때 이렇게 채가 열리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그때 제자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백스윙 갔다, 어드레스 했다. 백스윙 했다, 제각으로 어드레스. 요거 10번 정도 해주시면 바로 교정이 됩니다. 필드 가서 갑자기 나신 분들은 헤드를 이렇게 좀 닫아놓고 하시는 게 임시방편으로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여러분들 골프 하시면서 힘 빼기 참 힘드시죠? 힘을 빼는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뇌에서 모든 운동신경이 내려가는데 첫 번째로 통과하신 부분이 이 경추입니다. 목입니다. 목을 통과해서 척추를 통과해서 다리로 가는 게 있고 어깨에서 팔로 가는 운동신경들이 있습니다. 모든 운동신경은 목에서 첫 번째가 다 모이는데요. 또 우리가 허리를 다치면 하반신마비가 오고 목을 다치면 전신마비가 옵니다. 자, 운동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은 목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경직이 됩니다. 자, 백스윙 하면서 턱하고 어깨를 붙여갖고 이 목에 경직을 시키는 분들 피니시 때, 임팩트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을 편하게 풀어버리면은 몸에 힘이 다 빠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목에 힘만 빼주시면은 편안한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축이 안 되는 부분들도 다 힘을 빼주시면 좋습니다. 오른쪽 무릎하고 오른팔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몸을 편하게 힘 빼면서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스윙 시 몸턴과 원상 복구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몸을 턴을 해서 꼬게 되는데요. 이 꽂다가 푸는 동작으로 에너지와 파워를 얻게 됩니다. 네, 이 에너지 얻을 때 이 원리가 스프링과 같습니다. 스프링을 쫙 꽂다가 우리가 다시 풀 때 던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도 자기가 원상 복구가 되면서 파워가 생깁니다. 자, 화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화살 쏘실 때 시위를 당긴 다음에는 던지지 않습니다. 당긴 다음에 놓으면은 시위가 자기 자리를 다시 원상 복구가 되면서 에너지를 얻고 화살을 날리게 됩니다.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윙을 하실 때 턴을 하게 되는데 턴을 잘 꽈놓으시면은 알아서 자기가 다시 어드레스 모양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막 몸을 쓰고 땡기고 쓰시면은 미스가 나게 되고 슬라이스도 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잘만 꿔놓으시면은 올 때는 이 체중 이동과 헤드 스피드만 같이 섞어주시면은 스윙이 되지 몸은 내가 의도적으로 안 쓰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골프스윙에 내재되어 있는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 목욕탕 가면 이렇게 때리는 장난들 많이 쳐보셨을 겁니다. 이 원리랑 같습니다. 손하고 수건이 뒤로 같이 왔다가 손이 어느 순간에 멈출 때 수건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튀어나갑니다. 이거는 살살도 가능하고 세게도 가능하죠. 하지만 손하고 수건이 같이 갔을 때는 이때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윙도 마찬가지로 체와 몸이 같이 돌았다가 다시 어드레스 상태로 다시 왔을 때 하체가 딱 잡아놓고 던지게 되면은 관성의 법칙이 생겨서 체가 탁 튕겨나갑니다. 이때 몸하고 손이 체하고 몸이 같이 나갔을 때는 이때는 힘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프로님들 보면은 다리통이 이렇게 굵은 거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이유가 치는 순간에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로와 아마 차이는 프로님들은 잡아놓고 때리고 아마추어 분들은 돌리면서 칩니다. 몸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도 안 나가고 파워도 없죠. 자, 여러분들도 임팩트 시 하체를 잡아서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스윙의 순서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은 어드레스 때 채, 손, 어깨, 허리, 무릎이 정렬을 일직선상에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데 백스윙이 탑이 가면은 차이가 나게 가게 됩니다. 헤드가 제일 멀리 가 있고 그 다음이 손이고 그 다음에 어깨, 허리, 무릎 순으로 차이가 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출발은 동시에 하지만 채가 제일 빨빨빨빨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킹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게 가고 올 때는 반대로 역순으로 도착합니다. 무릎, 허리, 어깨, 손, 채 순으로 오죠. 하지만 이렇게 층을 져서 오는 게 아니고 올 때는 동시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한 번에 다 같이 출발을 하셔도 어차피 층이 져 있기 때문에 오는 순서는 역순이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갈 때는 층이 지게 가시고 올 때는 한 번에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스윙 순서를 외우시고 이 순서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참 좋아요, 구독 좀 눌러줘요. 자, 여러분들 짧은 채는 쉽게 치시는데 긴 채들이 참 어려우시죠? 롱아이나 우드나 드라이버는 자꾸 슬라이스 나고 잘 안 맞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짧은 채들은 어차피 스윙은 우리가 백스윙 갔다가 어드레스 다시 임팩트 존에 왔을 때 몸은 잡히고 채가 벌써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 원리는 탑에서 몸이 제자리에 왔을 때 채는 먼저 빠져나가 버려야 됩니다. 짧은 채들은 채가 짧고 아크가 작기 때문에 쉽게 빠지는데 긴 채들은 늦습니다. 그래서 긴 채를 치실 때
몸은 어차피 똑같이 와도 채는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가는 동안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몸이. 그래서 채가 몸보다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죠. 세게 쳐야 되니까 더 몸을 더 쓰시게 되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죠. 슬라이스 나고 안 맞고. 그래서 드라이버나 긴 채 치는 요령은 백스윙 길게 하신 다음에 임팩트 존에서 팔이 좀 더 빨리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몸을 쓰지 마시고 몸은 잡아놓고 팔이 좀 빨리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돌리시면 되죠. 자,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머리축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골프 배우실 때 머리를 너무 고정시켜 놓고 축을 잡아서 턴을 하려고 이렇게 배우시는 분 있죠. 머리를 안 돌리다 보니까 턴할 때 어깨가 기울어지고 축이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머리를 고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돌리셔도 됩니다. 머리를 돌리셔도 축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죠. 자, 머리는 같이 돌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치실 때 얼굴로 공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눈 알로 공을 보세요. 자, 백스윙 때는 좌측 곁눈으로 보시고 눈이 여기 있는 거고 얼굴은 돌리시는 겁니다. 또 치시고 나서는 우측 곁눈으로 보고 머리는 돌리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머리를 고정해 놓고 하다가 보면 무너지는 거죠. 머리가 움직이셔야지 축이 고정이 됩니다. 연습 방법은 집에서 이렇게 손을 하나 얹으시고 이렇게 돌렸을 때 왼쪽 곁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돌렸을 때 오른쪽 곁눈으로 보고를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은 백스윙 때 편안하게 머리가 같이 움직이실 겁니다. 오늘 레슨 끝. 오늘은 왼발 힐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발 힐업은 백스윙 시 왼발을 살짝 들어줘서 어깨 턴을 더 극대화시키고 밟으면서 체중 이동과 타이밍을 맞춰서 거리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장타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장타자분들보다는 아마추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백스윙이 몸이 안 도는데 어깨 턴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분들 많으신데 힐업을 살짝 해주시면 어깨가 훨씬 쉽게 나가고 유연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발을 살짝 들어서 턴을 많이 넣게 해주는 게 훨씬 스윙에 이롭습니다. 제가 이걸 가르쳐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득을 보셨는데 잘 맞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맞습니다. 보고 있으면 발을 안 띱니다. 이유가 뭐냐면 필드만 갔다 오면 친구들이 이거 너 왜 떼냐고 난리를 친답니다. 이게 착각하고 계신 건데 자, 힐업을 하면 몸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힐업을 하셔도 오른쪽 무릎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힐업은 절대 턴을 하게 되지 몸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힐업을 살짝 하셔서 턴을 많이 해서 유연성을 더 확보해 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몸과 팔의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윙은 팔 동작과 몸 동작이 섞여서 하나의 큰 스윙 틀이 나와서 같이 조화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게 50대 50을 쳤을 때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스윙할 때 세게 치기 위해서 막 몸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막 드라이버 같은 슬라이스 많이 나고 그러죠. 자, 그럴 때는 자, 우리 몸의 비율이라고 팔의 비율이 50대 50이 있는데 자, 몸을 과도하게 쓰면은 팔이 그대로 50에 있는 게 아니고 얘는 떨어지게 됩니다. 팔을 사용하기 힘들어지죠. 몸은 과도해지고 팔은 점점 더 못 쓰게 되고 악순환이 되죠. 이런 분들한테는 몸을 쓰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팔을 더 세게 치게 합니다. 팔을 더 많이 사용하게 팔로만 치도록. 그러면은 몸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내려와서 비율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몸을 과도하게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팔로만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도 절대로 팔로만 치는 게 아니고 몸은 자동으로 50%로 떨어지는 거지 안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써집니다. 그래서 팔로만 쓰셔도 몸하고 바란스가 맞으시게 됩니다. 몸을 과도하게 쓰시는 분들은 완전히 팔로만 한번 쳐보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코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4가지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어느 게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1번, 2번, 자, 3번, 4번. 자, 물론 답은 4번이죠. 자, 코킹이란 거는 우리가 원심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자, 동그라미는 궤도가 바뀌지 않을 때 정확한 스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심력을 이용하면서 때 파워도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킹을 시작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원이 되는 거지, 어느 한 시점에 꺾으시면 안 된다는 소리죠. 계속해서 원을 그리려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손목이 꺾으면서 가야 되고요. 또 코킹을 하실 때는 꼭 어깨턴이 수반이 되셔야 됩니다. 어깨턴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은, 자, 어깨는 안 가고 코킹을 하는 분들 여기서 가지가 않죠. 그러면은 이제 몸을 뒤집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왼쪽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제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꺾이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차가 열리고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꼭 어깨턴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걸 보면은 거리 위주 연습을 많이 하시죠. 거리도 많이 나면 좋겠는데 또 볼도 잘 맞았으면 좋겠고 방향도 똑바로 했으면 좋겠고 폼도 이뻤으면 좋겠고 자, 욕심이 가하죠. 자, 거리 연습을 했을 때는 나머지 걸 많이 잃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제별로 연습하세요. 주제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폼을 만드셔야 됩니다. 좋은 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공을 맞추는 연습. 공이 정타가 맞을 때 방향을 잡으시고 마지막에 거리를 내셔야 됩니다. 밑에 게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거리가 절대 나지 않죠. 정타가 안 맞는데 어떻게 거리 납니까? 그죠? 그래서 밑에 준비가 다 됐을 때 거리 연습을 같이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연습약인데 볼킬러로죠. 우리가 공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공은 잘 맞다가도 오래 치시면은 점점점 안 맞으면서 또 불안하니까 또 치시게 되고 역효과가 나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공을 치다가 한두 개 안 맞으면 잠깐 몇 초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연습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잘 맞을 때 연습을 끝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매일 적당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더 좋은 주제별 연습과 양 조절로 좋은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릴리스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릴리스 포인트는 자, 손을 포킹했던 걸 어디서 푸냐인데 푸는 게 자, 세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다리 쪽, 몸 중앙 쪽, 그 다음에 왼발 안쪽 지나서 자, 어디일까요? 3번이 답입니다. 왼발 대퇴부 안쪽에서부터 풀리셔야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체중 이동이 되면서 손이 리드를 많이 해서 왼발 안쪽까지 오게 되죠. 공이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서 푸시면 되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버는 공을 우리가 왼발 쪽에다 놓기 때문에 공의 손의 위치가 공보다 뒤쪽에 살짝 있죠. 자, 공선이죠. 거진 뒤쪽에서 머리가 뒤에 있고 공이 왼쪽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풀리기 때문에 약간 얘는 풀면서 맞는 느낌이 드는 거죠. 푸는 시점은 왼발 대퇴부 안쪽에서 풀려버려야 됩니다. 얘는 약간 밀리 풀리는 느낌이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체중 이동이 가면서 가기 때문에 나간 상태에서 풀리기 때문에 왼발 안쪽이죠. 같은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생각만으로 타구 방향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스윙에 문제가 있어서 방향 스윙에 문제가 된 분들은 스윙을 교정해야 되지만 정타가 맞고 있는 상황에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이런 분들은 자, 이거는 몸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똑바로 친다고 생각을 하죠. 본인은 항상 난 똑바로 다 생각하지만 실제 몸은 근육은 슬라이스 나거나 이런 연습이 되고 있는 거죠. 근육을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연습하시면 그 연습이 돼버립니다. 이때는 그대로 폭을 그대로 왼쪽 편으로 옮겨주세요. 생각을 왼쪽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생각을 그 폭만큼 왼쪽을 보고 정말로 친다고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스윙은 그대로 하시고 생각만 바꾸시면은 공이 가운데로 오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생각은 잘못했지만 몸에는 정상적인 근육이 되기 때문에 요 연습을 오래 해주셔야지 몸에서는 정상적인 연습이 되시겠죠. 그래서 요 연습을 하시면은 근육이 이제 정상적인 근육이 잡혀서 바로 가는 연습이 충분히 됩니다. 한참 연습하시다 보면 이게 정말로 왼쪽 오실 때가 옵니다. 이때는 더 좋죠. 생각과 몸이 맞아진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가운데를 보고 그냥 편하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백타 빨리 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돌이 분들의 100개를 못 깨는 이유는 파플레이를 흉내내기 때문에 그런데요. 드라이버를 멀리 치려고 그러고 세컨으로 긴 채가 올리려고 그러고 거기서 미스들이 많이 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0개를 빨리 깨려면 90개를 목표로 해서 가셔야 됩니다. 3온 2퍼팅이죠. 파포에서 3온 2퍼팅 전원 어떻게 만드냐면은 드라이버를 런까지 해서 170 정도 확보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아이언 7번을 치게 해서 120에서 130 정도 갈 수 있도록 두 개가 준비가 되면은 보통 세컨 치게 되면 300 정도 떨어집니다. 300 전후 되면은 그린까지 공이 가지 않기 때문에 벙커 빠질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리가 3, 4, 50에 그렇기 때문에 3, 4, 50m짜리 어프로치만 한 달 동안 달달달 시켜놓습니다. 그랬더니 얼추 갖다 붙이면서 긴 퍼팅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온 2퍼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더블도 나오죠. 하지만 파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가 상쇄가 돼서 보기에 맞춰서 공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보통 91, 2, 3, 그 안에 스코어가 들어옵니다. 이거 많이 해본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왼팔 스윙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과도하게 쓰셔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요. 처음에 채를 거꾸로 잡아서 헤드 쪽이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로 왼팔을 피신 상태로 이 상태로 백스윙을 풀로 해줍니다. 채가 코킹까지 다 왼손으로 합니다. 이러면은 어깨가 충분히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풀스윙을 합니다. 채에서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피니시 모양이 끝날 때까지 다 해줍니다. 오른팔을 과도하게 쓰신 분들은 절대 피니시가 안 나올 겁니다. 딴 데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다 돌아갈 때까지 해주십시오. 연습을 한 30회 정도 하신 후에 오른손을 다음에는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자, 잡지 말고 댄 상태로 뛰지만 말고 똑같이 왼손 하나만 갖고 스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10에서 20회 정도 하시고, 세 번째는 드립을 살 잡으신 상태로 똑같이 오른팔에 힘을 뺍니다. 왼손 하나만 갖고 풀스윙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자, 이렇게 연습하신 후에 마지막에 정상을 잡고 왼손으로 스윙을 해보시면은 왼손 하나만 갖고도 스윙이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오늘은 스윙 교정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스윙 교정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을 모를 뿐이죠. 자, 스윙 교정하는 방법은 내가 예를 들어서 왼팔이 접힌다. 그러면은 내가 공을 치시게 되면 아마 이렇게 왼팔이 접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서서 쓴 다음에 근육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육을 바꿔서 버릇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근육을 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초 이상 서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팔핀 근육과 이런 시스템들이 머릿속으로 정보를 주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걸 또 합니다. 또 치면 또 접히겠죠. 버릇은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또 바꿉니다. 10초 이상 서 있고. 이 연습을 계속 해줍니다. 그러면은 보통 2주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정상적인 이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버릇이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스윙 모양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니까 일단은 이 연습을 하실 수 있죠. 자,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은 그때부터 한 달 정도 되면은 이 모양이 버릇이 들기 시작하죠.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버릇까지 교정이 돼서 내 몸에서 그냥 저절로 생각 없이도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레슨 끝! 자, 오늘은 오른발은 뛰는 게 아니라 누르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스윙을 할 때 오른발을 뛰시게 되는데요. 오른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떼서 앞으로 내미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스윙을 할 때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들리고 그다음에 배치 같은 현상이 나오죠. 두 번째 유형은 발바닥을 이렇게 비비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몸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오른쪽 발은 뛰는 방법이 오른쪽 옆꿈치를 떼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 쪽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주는 거. 드는 느낌이 아니고 누르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눌렀을 때 이 뒤꿈치가 안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눌러준 상태로 이렇게 하면 엄지발가락으로 축이 생기는데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셔야지 이렇게 붙은 상태로 몸이 돌게 됩니다. 자, 이 오른쪽 무릎이 잘 들어가셔야지 오른쪽 어깨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허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팔도 펴지게 되고 손도 붙게 되죠. 요거 하나로 해서 이래 10가지가 관장이 됩니다. 오른쪽 발을 확인해서 이렇게나 이렇게 된다는 분들은 이렇게 넣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오늘 레슨 끝!